가평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은 일명 이은혜 사건이라고 가해자 이름 붙여서 알려져 있죠.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고서 상대를 파멸시키고 살해하면서 이득을 챙겼다라는 점에서 가스라이팅 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두 분과 또 이대호 형사님의 시선으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자, 지난 2019년 6월 30일의 영상입니다.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난 윤모 씨고요. 아내가 이은혜였습니다. 목적지는 가평 용소 계곡으로 가게 되어 있었고, 아, 용소 계곡이구나. 네, 친구들까지 7명이 갔습니다. 저 다이빙 명소예요. 맞아요. 제가 저기 현장을 직접 갔었어요. 그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자, 지금 보시면은 피해자 윤모 씨는 튜브를 타고 있고 이제 물을 무서워한다는 거를 뭐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주위에서 계속 심하게 물장난을 칩니다.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쟤 어떻게 뜨냐? 현수 튜브로 꼬리나기. 우와 높다. 높은데? 자, 지금 내연남으로 알려진 이 조현수. 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시범을 막 보이는 거죠. 수영을 못하는 윤모 씨를 부추기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오빠가 안 뛰면 내가 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모 씨를 압박하고요. 결국 이은혜의 말에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이빙을 한 윤모 씨가 시간이 지나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7분이 지나서야 이은혜가 신고를 합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라고요? 아니 여기 계곡에서 떨어지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계곡에서 빠졌어요? 소름이다. 그것도 다 연기야. 그러나 윤모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근데 윤모 씨의 사망 사건에는 수상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윤모 씨가 수영을 못하는 걸 알면서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점. 이은혜와 지인들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었다는 점.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모 씨 사망 시에 나오는 생명보험 8억 원이 보험의 효력 상실 4시간 전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또 윤모 씨는 평소 가족들조차도 절대 신혼집에 오지 못하게 했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수상했습니다. 윤모 씨 매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얘네가 이렇게 왜 안 보여주려고 하지? 정말 너희 살고 있는 거 맞냐? 뭔가 좀 정상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누나와의 대화입니다. 출근해? 출근했어. 왜? 나 내일 니네 집에 가도 되지? 안 돼. 왜? 내일 일 있어. 왜? 그럼 일요일 날 갈게. 주말에 다 출근해. 주말에 언제 출근하는데? 근데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면 너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좀 보려고 그러지. 다음에 와. 다음에 제발.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그 사정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한다니까. 그냥 좀 그렇게 해주라 좀. 말 못할 이유가 뭐 있는데 뭐 빨간 딱지라도 붙여있어? 안 붙어있다고. 제발 좀 살려줘 제발.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어떡하냐. 뭔가 이상하셨구나.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평소 행동까지 더해져서
유가족들이 좀 뭔가 수상함을 느끼는 거죠. 결국 누나가 청원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재수사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은혜와의 녹취 파일이 고스란히 복원됩니다. 우와, 다행이다. 이 윤모 씨가 통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드러난 이은혜와 윤모 씨의 충격적인 관계. 여보세요? 뭔 소리야? 아,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아,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통화해? 통화해 봐라. 왜 그렇게 화를 내? 아 그러니까 짱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내가 통화한다 끊어. 아이고야. 여보세요? 얘기해. 오빠 지금 지금 줘야 되거든? 200만 원? 이 200만 원은 여행 경비였습니다. 지금 여행 경비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중이에요. 100만 원 일단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걸 할게. 내일 주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지금 얘기면 어떡해. 어제부터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급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그런 급한 게 아니라 그런 심각한 일이 아니라 이거지. 왜냐 어차피 29일 날이랑 그 다음 주에 나오니까 철저네. 아유. 우리 가는 것도 원래는 1인당 비용이거든? 내는 게 다 반반씩 되는 거잖아. 한 명씩 데리고 오면. 내일 아침까지 줄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오빠한테 나머지를 빌릴게. 빌릴 테니까 오빠 지금 월급 있는 거 일단 주고 일요일날 들어온다며 어차피. 지금 160만 원에서 이제 방세랑 냈어? 1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냈다고? 내가 급한 거라 얘기했잖아. 근데 당장 오늘 이건 바로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당장 오늘인지 몰랐잖아. 아유, 철저네. 내지 말고 있으라니까. 내가 내야 된다니, 내가 줘야 된다 그랬잖아. 방세를 내지 말고. 지금 방세를 내야 되는데 여행 경비로 써야 된다면서 방세를 못 내게 하는 통화였습니다. 여행이 급해? 방세보다? 악마 같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수시로 여행과 유흥을 즐겼던 이은혜. 윤모 씨는 친구에게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3,000원만 입금해줘. 친구에게 3,000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은혜에게도 3만 원을 입금해달라. 회사에서 밥도 못 먹고 물도 지금 사 먹을 수가 없다. 자, 전기가 곧 끊긴다. 아껴 쓰고 있다. 그냥 전기세 좀 줘라. 38,000원. 사채도 썼구나. 네, 사채를 써서 돈을 구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아예 이제 피하기 시작합니다. 생계 유지도 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인데요. 저게 진짜 사이코. 저 뭐예요? 뭐 하는 거야? 영화 포스터처럼 만든 거죠. 넌 벗어날 수 없어. 뭐 하는 거야? 감독 이은혜, 주연 피해자. 자, 삶이 무너져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 윤모 씨에게 단연간 행해진 이은혜의 가스라이팅 때문이었습니다. 답장. 아이. 우리 둘이 데이트를 즐겨야 돼요. 네, 그렇죠. 좋은 기억으로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도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많이 떼어갔나 보다. 오빠,
한 7, 8천 되는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정말. 몰라줘서. 윤모 씨가 힘들어하고 울먹이면서 통화할 때는 또 사과하고 달래주기도 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여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잔데 갑자기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은혜야 그만할까? 헤어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 나도 모르게. 미안해. 난 그럴 의미 아니야, 아니었나. 오빠 이해해, 진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윤모 씨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을 들게끔 그렇게 유대해온 이은혜의 행동이 보이는데요. 아이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윤모 씨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윤모 씨의 생명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살해 계획을 세우고 결국 내연남 조연수와 도망을 가게 되는 이은혜입니다. 야,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수배 중에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를 부렸던 두 사람은 결국 4개월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요. 결국 조연수 징역 30년, 이은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저렇게 해야지.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2023년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비로소 종결된 사건인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혜는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슈로 대충 접하신 분들은 아내가 내연남이 생겨서 두 사람이 짜고 남편을 보험금 타기 위해서 죽인 뭐 이런 사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이은혜가 남편을 굉장히 조종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 통화 내용은 처음 듣는데 저렇게 좋게 하기도 했군요. 저는 되게 안 좋게 한 것만 본 적이 있는데 아 저렇게 좀 의심을 하거나 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막 누군가를 조종할 때는 막 윽박도 지르고 화도 내고 폭력적인 그런 언행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대화 내용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고 상대를 파멸시키고 이득을 챙겼다는 점이 새로운 가스라이팅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좀 새로운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고 유죄 판결 사실을 아니까 전부 범죄다라고 인식 갖고 이렇게 보시지만 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점부터 봤다면 피해자 스스로 뛰어내렸거든요. 저 이은혜든 누구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을 대질 않았어요. 경찰도 그래서 이건 사고사로밖에는 결론을 못 내린다라는 게 최초의 경찰 수사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치밀한 겁니다. 이은혜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자기가 범죄 혐의를 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보시면 일반적인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많거나 힘이 셉니다. 또는 지식이 많거나. 그래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내 말이 맞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지? 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반복되면서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맞구나 라고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주변과 차단시켜요. 다른 제3자로부터 네 말이 맞아 라는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 사람이 맞고 난 틀려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은혜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알고 있던 거랑 달리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대화 내용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되느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은혜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를 보면
신혼부부인데 서로 같이 못 살아요. 자기는 지하 골방에서 있고 이거는 어디선가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런데도 이게 모두 누구 잘못? 내 잘못. 자기 잘못. 가족들이 걱정되니까 찾아오겠다고. 너 신혼 맞아? 신혼인데 그럼 같이 살아야 될 텐데 뭔가 이상해. 못 오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만약에 가족이 오거나 조금이라도 이 은혜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이 은혜가 토라지고 삐지고 자기에게 원망하고 이거 자체를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월급이 600만 원이 넘는 대기업의 연구원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근데 그 월급 전체를 다 이 은혜가 다 갖다 써요. 와. 그리고도 모자라서 회사에서 그 직원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전부 풀로 대출을 받아서 또 이 은혜가 다 갖다 써요. 할 수 있는 금융권 대출 다 받아서 이 은혜가 다 써요. 그런데도 오빠 또 이렇게 부드럽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달란 돈 안 주면 피해자가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피해자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게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면들을 보지 않으면 겉만 보고 객관적인만 보면 이 은혜가 강요한 거 없어요. 압박한 거 없어요. 욕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질러요. 알아서 피해자 윤 씨가 다 돈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잔인한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근데 뭐 이은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결혼도 했었고 만났던 남자도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다른 남자들한테도 가스라이팅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방금 표 소장이 얘기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마치 사이비 종교에 사람이 빠지는 과정하고 비슷한데라는 느낌을 아마 맞아요.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조하고 지지하면서 결국은 복종하게 만드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과정하고 매우 비슷한데요. 과거 이은혜와 결혼을 했던 남성들의 이야기를 전부 취합을 해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조하게 만들고 지지하게 만드는 이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생계가 달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갚아줘야 돼. 또 오빠 믿고 이걸 내가 빌렸어, 급해서. 뭐 이거 다 해준다고 했잖아.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마치 이것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지배, 심리적 지배를 이어가게 됐던 거죠. 와.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저거 왜 당해? 저거 누가 봐도 저 진심 아니야라고 하지만 뭔가 이 약점을 파고드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장시간 피해자의 아주 취약한 점들을 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올가미 같은 이런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오늘 자살하려고 등산용 로프를 인터넷으로 샀다. 한 2천만 원 있음 은혜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죽고 보험금 나오면 은혜 좋아할 거야. 완전히 다 알아. 네, 은혜는 나 아마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 알아. 저렇게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못 빠져나가는. 예. 그러니까 알면서도 본인에게 남긴 스스로가 쓴 글인데요. 심리 상태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다 아는데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은에 대한 사랑이 베이스라기보다는요. 사실 이제 비난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왜냐하면 저 정도가 되었을 때는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 부모나 누나나 뭐 이런 다른 가족들, 친구들이 모두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자살인지 아닌지 알아보게 하는 것을 이제 심리부검이라고 하거든요. 심리부검 차원에서 이렇게 보자면 일기든 메모든 이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있고요. 이게 누군가 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인식을 가지고 쓰는 게 있어요. 좀 달라요. 근데 저 내용만 보면 저건 결코 혼자만 쓰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은혜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누나나 어머니나 내 가족이 볼 수도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기에는 이은혜에 대한 어떤 함께 살고 싶다는 갈망도 보이지만 원망도 보이고요. 그리고 평가도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라는 거는 이건 상주인데 상주가 장례식에 오고 안 오고가 아니잖아요. 장례식에 가장 주빈이어야 될 사람인데 안 올 것 같다라는 거는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것들은 아마 만약에 어떤 이런 살해든 어떤 시도가 있기 전에 이은혜가 본다면 자신이 반성하거나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 보이고 만약에 살해나 어떤 시도 이후에 누나나 가족이 발견한다면 이은혜에 대한 수사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어떤 마음의 어떤 단상들이 보여요. 거의 자포자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만의 이제 메시지를 남긴 건데 정말 구원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내밀고 싶었지만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글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계곡 사건 이전에도 윤모 씨를 살해 시도했던 게 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앞서 이 이은혜에게 적용된 혐의 보시면 살인죄가 있고 살인 미수죄가 있어요. 근데 보험 사기죄가 있죠. 그 살인 미수가 지금 소유 씨 말씀하신 살인 시도를 했었던 보고 독을 사용해서 살해하려고 했다가 그 양 조절에 실패했는지 어쨌는지 결국 미수에 그쳤던 일도 있었고요. 못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이제 살인의 의심을 사게 됐던 부분이 뭐냐면 보험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를 때도 7번째로 계약이 실효되기 4시간 전이었어요. 이 4시간만 지나면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험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은혜가 놀러 가자고 하고 빨리 다이빙을 하도록 재촉을 막 합니다. 그 시간 전에 뛰어내리게 하려고. 진짜 이걸 치밀하다.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니에요. 일단 너무 다 보이고. 사망보험을 막 많이 들고 어떻게든 내고 이거는 일단 의심해봐야 무조건 그렇죠. 의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 계획된 범죄로 판단을 했던 것이 법정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공범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공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같이 체포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공범도 사망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결국은 이은혜 입장에서는 계속 도구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에 이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습된 범죄로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은혜는 파타야에서 그 전 남편이 스노클링을 하면서 이미 그 사고로 판단되는 형태의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윤모 씨 사건 때도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고발한다고 프로그램에 제보까지 했었습니다. 제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고사로 종결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피해자 차에서 물어보니까 가족이 이거는 살인 같다.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러면 다시 이제 다른 경찰서에다가 진정서를 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돼서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보험금 타내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의심은 가지만 그냥 법적으로는 사고사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돈이 앞에 있으니까 자기도 약간 이성의끈이 탁 살짝 놓아진 순간이었던 거죠.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한 꼴이 돼버린 거니까. 이은혜가 나를 해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수영을 못하고 물도 무서워하는데 계곡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다이빙 하라니까 다이빙도 하고. 이 마음은 또 뭘까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요. 이은혜랑 피해자 사이에 관계의 본질이 뭐냐. 저는 이게 인질관계다라고 보거든요. 이은혜가 인질로 잡고 있는 건 동거예요.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같이 살아줄게. 그리고 이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둘 간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이 결혼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잘 사는지가 늘 걱정이에요.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한테 그런 걱정을 끼쳐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해답은 이은혜가 쥐고 있거든요. 그 이은혜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두 번째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단히 착한 분이에요. 남에게 피해 끼치기 싫어하고 평화지향적이라서 갈등이나 싸움을 싫어해요. 이런 관계에서 주로 상대방이 그 성격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갈등을 유발합니다. 막 싸우려고 하고 또는 화를 내고 막 삐치고 이러면 상대방은 그게 싫어서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지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적 지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둘 간의 관계를 보면 대단히 고학력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은혜가 하는 행동과 말의 의도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수영도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높은 곳에서 다이빙까지 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게 되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이은혜가 잡고 있는 인질이라는 함께 살아줄 거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들어주면. 근데 내 말 안 들어준다? 그럼 나는 당신 가족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거야. 뭐 이런 어떤 분란을 일으킬 거야 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지비가 되는 거죠. 이은혜가 짜놓은 교묘한 각본 아래에 한 사람의 감정이 잔인하게 이용당한 가스라이팅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자신이 특별해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